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마음껏 유린하고 유유히 돌아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도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무인기가 문재인 정부 때 침투했다가 엊그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마음껏 유린하고 돌아갔는데요. 100여 발 쏴댔지만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또 강화도 성모도 쪽에 무인기가 나타났다. 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이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새 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번 놀랐으니까 또 더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새 대하고 무인기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그전 정부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것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드론 부대가 있지요? 네. 2018년 9월에 이미 창설이 됐다고 보도가 됐고요. 이미 4년 전에 만들어진 부대인데 대통령 말씀을 보자면은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어제 사건을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좀 땡겨서 창설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미 4년 전에 만들어진 부대고요.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신인규 대변인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건 마치 작년 12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전북대 강연을 가가지고 청년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곧 구직 앱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직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두를 기함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시간여행자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적어도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 상황이면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NSC 회의도 열지 않은 마당에요. 이건 뭐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드론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천하람 의원. 네. 드론 부대가 2018년 9월에 육군의 이제 드론보 전투단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발언을 하기 전에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또 보고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론 부대 만들어야지. 그러면 사실은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드론 부대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뭐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뭐 통합한다든지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참모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선회를 하자면은 사실 이번에 그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있었을 때 우리 드론 부대가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출동을 했다거나 뭐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기능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부대 이런 걸 뭐랄까 창설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정말 실전 배치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대통령실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여기서 이게 너무 뭐랄까요 아예 없는데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는 창설이라는 표현을 해버리니까 또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또 정쟁에 휩싸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일수록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료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 부대는 이미 2018년에 창설됐다. 드론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한테 더 뭘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계랑 교수, 지금은 이제 뭐 오늘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경로했다. 그리고 드론 부대 대단히 미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새로 나옵니다만 그건 이제 대통령의 육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제 들었던 대통령의 육성은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전 정부 때 도대체 훈련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냐. 드론 부대 창설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드론 관련해서 뭐 국방 예산 50%나 깎았다. 자꾸 이렇게 전 정부 또 현재 야당 이런 쪽에 이제 화살을 맞춰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오합지졸이 된 군대. 이거 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죠. 지난 2014년에 그 무인기가 청계산에서 추락해가지고요 등산객들이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무인기 이 소위 침투에 대한 대응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2018년도에 그 무인 부대가 창설되기도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8년 동안 다양한 어떤 대응 전력 구축에 군이 노력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북한의 무인기가 소위 이른바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되는 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까지 들어왔다가 뚫렸다면 이건 심각한 사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또 군 당국의 문제가 분명히 지적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비상 사태에 대한 감이 없어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오정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합지졸이 된 군대 사오정식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심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죠. 아니 이를테면 우리 군의 어떤 오합지졸 반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사례를 들면 자 무인기에 대응하겠다고 KA-1 경공격기가 출격해요. 출격하는데 오히려 이리 가다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또 드론을 탐지했으면 사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격은커녕 사람도 없는데 경고 사격합니다. 그러니까 사격 능력 100여 발 쏴고도 한 대도 못 맞춰요. 아니 이런 지금 현재의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5시간 동안 빤히 쳐다보면서 군에 대해서 다그치기는커녕 엉뚱하게 드론 부대 창설을 언급하지는 않나. 또 전 정부 탓을 하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탓이 있다선 치더라도 탓해봐야 뭐합니까?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국방이 아니면 그건 국방이 아닌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전 정부부터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무인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지난 10월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도발을 했었죠. 그때 우리 에이트킴스 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발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또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방향하고 정반대로 비행하다가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습니다. 완전 오발이죠. 뭐 낙탄이라고 그러는데 낙탄이라는 표현은 참 듣기 힘든 거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2대가 서로 공중 충돌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7월에는 포항에서 마린오네 헬기가 시험 비행 도중에 추락해서 해병대원 5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군이 계속 사고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이걸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영규 대변인. 글쎄요. 근데 이런 전 정권 탓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좀 돌아봤을 때 늘 있었던 것이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늘 이명박근혜 탓을 해가지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렸는데 지금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보의 영역에서는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정부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헌법 74조에도 규정돼 있고 국군조직법 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안보의 제1책임자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훈련 부족에 대해서 지금 주된 원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을 잘못 찾으면은 해결책도 잘못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훈련 부족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3월 9일에 당선되시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훈련 부족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개선할 만한 저는 시간적 여진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전 훈련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드론에 대한 것이 어떤 군 방어 체계에 대한 그런 체계 문제, 대응 체계에 대한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이라는 소형 이제 무인 정찰기 같은 게 넘어와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카메라를 달고 온다든지 아니면 화학 무기 같은 거 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공군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안보실이라든지 좀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체계에 대한 점검이나 거기에 대한 지식은 많이 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군에 대해서 훈련 부족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이런 체계가 없이 뭐 훈련만 강화해서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문제의 원인을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 김영삼 정부 때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막 무너지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부실공사에서 그렇다고 계속 이제 탓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였는데 그때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 자꾸 그러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웅군 탓할 거냐? 예. 그때 대변인이 바로 박지원 대변인이었어요. 그런 논평을 했는데 이제 정권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 정도 8개월 됐죠. 됐잖아요. 네. 8개월 됐으면 뭘 잘못했을 때 이제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해야죠. 그리고 이번 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8개월 됐는데 뭐 아까 뭐 오합지졸 군대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8개월 만에 우리 국군이 막 갑자기 오합지졸이 됐겠습니까? 이게 force readiness 그러니까 어떤 전투 준비에 대한 태세 이런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 정권이 뭐 바뀌든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전 정부에서 대응이 좀 부족했고 훈련이 부족했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국민들께서도 뭐 기존에 좀 부족한 게 있었나 보구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봐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분이랑 방송하면서 저도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 합참이 사과 한 마담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게 나름 발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당의 삼성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도 얘기하는 건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걸 아예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도 이게 추락해서 이제 등산객이 발견했으니까 무인기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름대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고도 레이더에 많은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무인기를 알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격추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된 거에 대해서 뭐 비판은 해야 되지만 국군이 뭐 다 계속 놀고만 있었던 거는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참이 사과를 했는데요. 그 사과하면서도 뭔가 좀 뒤끝이 남더라고요. 어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저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도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 추적하였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자,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미사일 거꾸로 떨어져서 골프장 추락했을 때 군이 발표하면서 유감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정말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유감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죠. 이번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탐지 식별조차 못했는데 이번에는 탐지 추적했다. 약간 생색을 내요. 정기랑 교수. 지금 이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 군 당국의 그 항상 대응 태도를 보면요. 제가 과거에 국방위 상임위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지금 이번 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군이 농락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하고 나서도 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앞서 뭐 송구하다라는 그 심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만 자 이제는 어떤 논리로 간 줄 아십니까? 우리 군의 대비 태세라든가 훈련 부족은 다 온갖에 사라져 버리고 우리 그 대응 자산, 무기 체계 이게 고도화되지 못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방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이제 또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예산이 57조예요. 그동안 57조 퍼붓고도 이 도발 때마다 구멍이 숭숭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매년 50조 이상씩 투입하는 국방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탐지 타격 자산 정도가 어느 정도 대응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뭐 최첨단 정찰 장비도 구입돼야 되고요. 하고 이제 무기 체계 구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합참 의장의 저 발표 역시 그 군의 정말 이 통탄해야 될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이 대비 태세가 얼마나 형편없는가에 대한 저는 이 통탄함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좀 이렇게 안이하고 또 늘상 있어왔던 그 대응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신인규 대변인 정말 군이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 이런 발언입니다. 넘어오면 쏘면 맞추고 격추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못하면 핑계댈 것은 없잖아요. 군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군이라는 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안보 문제 이거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달에도 강릉에 그 낙탄 사고 났을 때도 그게 뭐 실수라고 해서 용납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만약에 민가에 떨어졌다고 상상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군에서는 제가 아까 뭐 대통령께서 군의 훈련 부족 탓하는 것은 제가 문제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군 자체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야 되는 지금 그 최일선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는 저는 국민들께서 질타해야 저는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성찰해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못할 말을 좀 가려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거 탐지도 못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레이더에 투자해가지고 적어도 레이더 좀 잡아낸다. 뭐 이런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국방위에 있는 여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할 얘기지. 국방부가 그 격추도 못 시켜놓고 나와가지고 저희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거 할 그런 소리가 거 하라고 아니죠. 그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격추뿐입니까? 격추도 못 시켰을 뿐더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UFO도 아니고요, 무인기가. 그리고 이제 국회 예산 탓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 연수 1박 2일 갔을 때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전 정권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얘기를 스스로 하셔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곧바로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시각이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안보는 보수다라는 이런 레토릭도 허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산 탓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과거에 일기예보 제대로 못 맞추고 일기를 뭐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냐 이러면서 비난 많이 받았을 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슈퍼컴퓨터 드린 후에도 계속 틀렸었죠. 요즘에는 근래에는 조금 그래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NSC도 열지 않았잖아요. 그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쟁 같은 상황에서 토론하는 거는 너무 한가한 일이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자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NSC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에 매진을 했으면 격추를 시키든지 뭔가 결론을 맺었어야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대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공항 활주로 40분 동안 이착륙도 금지됐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새떼가 나타났을 때는 재난 문자 보냈는데 정작 7시간 가까이를 무인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을 때도 국민들 모르고 있었어요. 저조차도 KA-1 그 추락해가지고 다행히 조종사 2사람은 생존했다, 탈출했다 이것만 그것 보고 때문에 그랬는지 처음에 몰랐죠. 몰랐어요. 이게 다행이다. 그나마 조종사들이 살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황당한 가운데 이게 완전히 안보가 뻥 뚫린 거잖아요. 물론 용산으로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군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합참도 쪼개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 대통령 똑바로 하셔야 되고 군인들도 정신 차려야죠. 근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인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유인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데 무인기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어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고 군이 발표를 했어요. 무인기에다 대고 무슨 경고방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군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데요. 이게 군개혁 얘기도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군이 잘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뭐 합참 작전본부장의 이런 태도도 참 문제지만은 군 자체에서도 좀 내 탓이오 하면서 이런 지금 안보에 큰 위기가 발생한 구멍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참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전 참 비참하고요. 이게 그 용산 참사 때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구도 지금 내 탓이 한 사람 없으면서 사실은 정말 일선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 분들만 지금 재판받고 지금 그렇게 책임지고 있거든요. 저는 군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 군 간부들이나 지금 뭐 스타들 소위 말하는 그 군대에 있는 별 다신 분들은 또 뭐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도 심각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좀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군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좀 저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한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때 항적 탐지라든가 격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우리가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또 어제는 또 세 대를 오인했단 말이에요. 이 세 대 구별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군의 탐지 능력 자체 세 대하고 무인기도 식별해내지 못하는 탐지 능력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례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자, 무인기 5대가 왔는데요. 5대가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4대가 예. 스스로 말 그대로 자기 위치를 노출했단 말이에요. 바람 잡은 거죠. 바람잡이 한 거잖아요. 이건
교란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교란 임무 자체를 수행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조차도 파악하는데 이 정보 분석 능력조차도 군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안하고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황당한 게요. 어제 북부 지역에서 갑자기 수색 작업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뭔가 하고 봤더니 한 대가 항적이 돌아간 항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수로 맞춘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잔해가 있을까봐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이런 부분 뭐 답답한 부분입니다만은 실제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굉장히 작은 무인기이고 예. 물론 한 그 날개 길이까지 하면 3m 정도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몸체 길이는 그냥 한 성인보다 뭐 작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작은 무인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는 저고도 레이더 상으로도 탐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오인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한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북한으로도 무인기 우리도 보내고 그랬는데 전문가들 얘기도 북한은 이거 절대로 모를 거다. 그러니까 넘어온 것도 모를 거다라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탐지 장비로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을 떠나서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뭐 저도 NSC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NSC도 소집 안 하냐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는 진짜 뭐 아무 대응도 안 하면서 NSC까지 안 하니까 저희가 이거 진짜 뭐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북에도 무인기 우리 보내라 이렇게 즉각적인 명령을 내리고 대응했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훨씬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한 대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인기 보내라고 한 것은 한번 좀 2부에서 짚어봅시다.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너무 대통령 많이 비판하지 마세요. 이쪽에서 비판하라고 하시고 좀 신경 쓰여요. 네, 뭐또 분업을 잘 해야죠. 예.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